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10장 여성과 건강. 6번째, 수술 후 창자에 가스가 빠져야 산다. 268페이지. 99년 늦은 가을 즈음에 경기도 평촌에 모르는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50대 초반의 보험회사 다니는 K 여사는 보험 관계로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집 주인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생불쑥뜸기에 약 20분 정도 앉아서 뜸을 하며 필자의 책을 조금 읽어보았단다. 그 후 오후에 회사 사무실로 돌아온 K 여사는 큰 망신을 당했다는데 자신도 참을 수 없도록 긴 방귀가 약 10분 정도 나왔단다. 그 냄새가 어찌나 지독했던지 사무실 창문을 다 열어놓아도 그 독한 냄새가 빠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K 여사는 필자에게 그 방귀와 생불쑥뜸이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전화였는데 전에 혹시 수술 같은 것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약 7개월 전에 장협착증으로 인해 수술했는데 뱃속에 늘 무엇인가 차 있는 것 같고 얼굴색이 누렇게 검어지며 쉬 필요했다고 한다. 필자는 K 여사에게 그 방귀는 수술 후 지금까지 모여서 제대로 빠지지 않던 가스가 한꺼번에 빠졌으니 이젠 뱃속이 시원하고 장의 운동도 비교적 활발해질 것이지만 계속 10일 정도 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색도 하루 사이에 조금 변한 것 같다고 했다. 의사가 장기 수술을 한 후 장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줘야 수술이 성공했다고 보는데 창자가 움직여주지 않고 가스도 빠지지 않으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칠레의 민선 대통령은 대장 수술을 하여 창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스도 빠지지 않는다 하여 7번의 재수술을 하다 죽은 사실이 있다. 뱃속에 가스가 빠지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더 발전하면 큰일을 만난다. 이런 경험을 필자는 여러 번 했는데 생불쑥뜸기에 옷을 입은 채로 의자에 앉듯 앉아서 회음, 항문뜸을 하면 가스가 자연스럽게 빠지며 창자의 운동도 활발해진다. 가스를 빼기 위해 뜸을 오래 할 필요도 없다. 1회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족하다. 아랫배에 지방층이 두텁지 않으면서 배가 볼록 나온 사람이 있는데 가스가 모여서 그 모양으로 된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은 항문뜸을 하면 방귀가 시원스럽게 자주 나오며 배도 훨씬 가벼워진다. 대장 수술 후 항문뜸을 이렇듯 간단히 하면 당장 그 덕을 보는데 현대 의술로 가스를 뽑아내고 장을 움직이게 하는 약물이 있던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항문뜸의 위력이다. 그리고 회음뜸과 함께 직접 귀에 뜸혈을 쏘여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증을 다스릴 수 있다. 집에 생불쑥뜸을 준비해 두시기 바란다. 사람이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집에 놓아둔 다이아 보석이 사람을 살리던가.
생불쑥뜸은 위급할 때 언제나 한 몫을 할 것이며 식구 모두에게 두루 이용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백승 목간호입니다. 백승은 제 아호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백승이라고 저 주셨는데 100가지 병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제목이 장협착증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치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전에 책에 있는 창자에 가스가 빠져야 산다는 소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끝나고 제가 그것을 해설할 차례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 동양의학이 침체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동양의학이 따라올 수 있는 의술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개발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72살인데 그동안 조용하게 내 인생을 마지막을 살까 이렇게 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평생 연구할 걸 연구하고 사는 거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동양의학에 처해진 광경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조임금이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오늘날도 편두통, 두통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약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시원하게 고칩니까? 사보침만 있으면 누구나 초등학생도 고칠 수 있어요. 요 상성, 하관 두 군데, 상성, 하관 이 두 군데 세 개만 침하면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단 일반 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보침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장협착증을 설명을 하겠는데 장협착증에 보면 폐, 대장, 오행으로 보면 목화, 토, 금수 이 오행은 주역의 기본 이론입니다. 주역의 기본 이론. 주역은 중국의 주나라 때 썼다 해서 주역인데 역경을 토대로 해서 쓴 글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역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저 길거리 지나다 보면 철학관들이 있죠. 철학관들이 거기서 점치는 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역은 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을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게 주역이에요. 그걸 통계화시키니까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점친다는 것은. 이 목화 토금수는 이 우주의 세계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과정을 목화 토금수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 세종 임금 때 세종 임금께서 장영실 등 천문학자 5명에게 명을 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문유초예요. 천문유초의 책은 뭐냐면 이 지구,
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 지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 날씨, 기후, 변화, 이것 가지고 인간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문유초가. 이 천문유초는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한문학자한테 의뢰해서 번역하려고 했었으나 번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주역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만이 이 천문요초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문요초의 내용에 보면 비의 종류도 일곱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비에 어떤 비가 내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예측한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별이 붉은 빛이 뜨면은 나라의 임금이 승하한다거나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이 천문유초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무서워서 책을 덮게 되는 책이 바로 천문유초입니다. 너무 상황이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한테 무엇을 가리킬 때에 뭐 홍길동하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 메시지를 설명하고 기록한 책이 천문유초입니다. 그 천문유초와 비슷한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인데 더 집대성화된 거죠. 더 자세하게 나와서 주역이. 거기에 목화, 토, 금수, 이 동양학, 동양의학을 공부하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동양의학에서 뭔가를 배웠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학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은 오행으로 목화, 토, 금수 할 때 오행으로 금에 해당합니다. 금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합니다.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입니다. 이 금에 해당하는 인체의 장기를 주관하는 데는 어디냐? 항문, 코, 대장, 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치질 때문에 항문뜸을 했더니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임상에서 보니까 항문에 뜸을 했더니 항암제 주사를 한 사람이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졌을 때에 항문에다 뜸을 하면 이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다. 그건 다시 얘기하면 뼈에 관계된 일입니다. 뼈.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뼈. 항암제는 뼈 속에 있는 혈소판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파괴시키니까 백혈구 수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징어처럼 축 늘어서 힘이 없어요. 정신까지 몽롱해집니다. 정신력까지 몽롱해져요. 그럴 때에 항문에다가 뜸을 했더니 뼈에 영향을 주어서 뼈의 혈소판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암제 말고 다른 거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확실히 아는 것은 항암제 주사를 한 사람이 항문에다 뜸을 했더니 뼈에 영향을 줘서 혈소판의 재생을 유도하더라. 그 증거가 항문에 뜸을 하고 3, 4일 있다가 다시 혈소판이 재생이 되니까 백혈구 수치가 정상을 유지로 옵니다. 오늘은 장협착증. 장협착증이라는 것은 장이
대장, 예를 들어서 대장 수술을 했어요. 그럼 잘라요. 잘라서 다시 정상적인 부분끼리 서로 이어 붙여요. 그러면 그 붙인 데 그 부위가 눌러붙어 협착된다는 거죠. 협착된다거나 장이 엉킨다거나, 이거 장협착증이에요. 그러면 장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장이 썩어요. 그럼 목숨이 데려오니까 다시 재수술하고. 이래서 뉴스에도 많이 보고가 됐는데, 칠레의 민선 대통령은 장협착증으로 7번의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은 사망했어요. 그럴 때에 수술을 하고 방귀가 껴야 돼요. 방귀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큰일 나요. 그때에 항문에다가 뜸을 하면 방귀가 나오게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금은 항문, 코, 대장, 뼈에 해당한다. 오행으로 우리 표시할 때에 금생수라고 표시합니다. 금생수. 금은 수를 생성시킨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오행에서 벗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에 보면은 바위돌이 많은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거기에 물이 흘러요. 금이 수를 생성시킨다. 계곡에 우리가 그 흙만 있는 데 있어요. 흙 있는 데는 물 안 흐릅니다. 금과 토는 이 흙이 수를 만나면 이 물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바위 위에서는 꼭 물이 생성이 돼요. 그쪽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속에 이 오행의 이치가, 금은 수를 생한다. 여기서 떠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자연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은 간인데 심장이 화예요. 화는 목이 있어야 잘 타요. 그래서 간이 부실한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요. 간이 좋은 사람은 심장이 튼실합니다. 위장은 중앙이에요. 중앙인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목화, 금수 다 안 좋아요. 점점점 안 좋아요. 이 사람들 중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그게 체질로 생각을 해요. 사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꼽 아래 하체가 따뜻해야 돼요. 가슴은 시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배꼽 아래 하체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걸 체질로 생각해요. 난 처녀 때부터 그랬다. 처녀 때부터 병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체가 차가우면 어디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냐? 자궁에서 자궁이 차가워져요. 자궁이 차가워지면 또 어떤 것이 생기느냐? 자궁 근종, 자궁에 각종 염증이 생겨요. 거기서 이 병증이 가지치기래요. 가지치기에서 각 곳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이 자궁이 안 좋으면 거의 90%에서 유방암이 생깁니다. 자궁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에다가 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 강의하기 전에 여기 앉아서 우리 강령제에 앉아서 뜸을 했어요. 저는 매일 쉬는 시간 있으면 뜸을 합니다.
위치 아래 하초, 자궁이 튼실해야 돼요. 자궁이 튼실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병이 어디가 생기느냐? 장에 문제가 생겨요. 장이 차가워져. 장에 병이 생겨. 그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생기느냐? 위가 무력증이 생겨요. 위무력증. 어느 날 갑자기 위무력증이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자궁에서부터 생식기부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식기부터 시작해서 대장이 안 좋아지고 거기서 위장으로 올라가서 위장이 안 좋아지고. 요즘 정신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부쩍 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상담이 오는데, 이 소장은 오행으로 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거쳐서 소장에서 승인을 해야 밑으로 대장으로 내려가요. 한창 이 코로나가 활발할 때에 이 소장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소장 질환 환자들이 많아요. 소장이 안 좋으면 인체에서 생겨지는 제일 먼저 생겨지는 문제가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 음식을 뱉어내는 일이 생깁니다. 소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장을 경유할 때 싫으면 가스를 분출해요. 가스. 그 가스가 어디로 가냐면 이 뒷줄, 목 뒤로 해가지고 소뇌로 가게 돼요. 소뇌로 가게 되면은 뒷골이 흔들려. 그 다음에 머리에 가스가 차니까 눈이 침침해. 입맛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 이럴 때 딱 침 6군데 놓으면은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싹 고쳐져 버려요. 이런데도 동양의학을 무시합니까? 첫 번째 시간대에 안구 건조증을 제가 즉석에서 치료할 수 있다. 침 2개만 있으면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즉시 치료하는 약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생 안약 넣어야 돼요. 인공 눈물. 침 2개 가지고 찔러 놓으면 20분 후에 막혔던 눈물샘이 비로소 뻥 뚫려 촉촉하게 눈물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나를 잡아가시오. 누구든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학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소장이 고장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질환 환자같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신질환 환자, 소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미친병이라 하지, 미친병. 그러나 소장으로 인한 미친병도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침 한 번, 길게 잡아야 3번, 짧게 잡으면 2번이면 다 끝나버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는 학문을 치질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오늘은 대장에 뜸을 했더니 방귀가 푹푹 나오더라. 학문 뜸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몸에서 가스가 잘 빠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상시에 가스가 몸 구석구석 다 차 있어요. 가스가 장에만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스가 너무 차 있으면 통증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나 하고 병원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가스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뭐 특별하게 무슨 병 걸린 게 아니고. 그러나 그 가스를 뽑는다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항문 뜨문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한동안 방구쟁이 됩니다. 쭉쭉쭉쭉 빠져요, 몸속에서. 그게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대장에 대해서 항문뜸을 했더니 대장에 가스가 나와가지고 장협착증이 미연에 예방을 한다. 장협착이 됐을 때 협착된 걸 풀어주는 그런 약물도 없고 방법 없어요. 협착됐으니까 다시 뚜껑 열어가지고 잘라서 다시 건강한 장끼리 이어붙이는 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술 끝나고 2일 있다가 항문뜸을 해요. 그럼 방구가 푹푹푹 나면 그러면 성공이에요. 장협착증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장의 장협착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시간에는 금에 해당하는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는 코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축농증이다. 코 속에 생겨지는 물혹이 있어요. 코 속에 생겨지는 물혹을 옛 의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코치라고 했습니다. 항문에서 생겨지는 혹을 치질이라고 했고, 항문에 생겨지는 치질을 코치라고 불렀어요. 이게 금에 해당하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치가 왜 생기는지, 코에 물혹이 생기는 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유일한 방법은 잡아 당겨가지고 칼로 자르는 거. 내시경으로 해서 굴파는 기계로 해서 부은 데를 잘라내는 거, 혹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치질처럼 재발이 됩니다. 또 수술 후에 심각한 고혈압 환자는 과다출혈 위험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위험도 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어느 정치 유튜버를 보면은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은 강의할 때 코가 막혀가지고 강의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할 수도 없어요. 난 그런 건 지금까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치 장사꾼 같고 또 상대방이 들을 때 이상하게 들어요. 코 속에 코가 막혀버리면은 혹이 생기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면 어디를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밥 먹을 때도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밥을 먹으려니까 엄청 힘들어. 그러나 이것도 코치도 고치기 아주 쉽습니다. 20분에서 25분 안으로 쪼그라들어 버려요. 수술 안 하고도 그 내용을, 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